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537명으로 어제보다 다소 늘었고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37명입니다. 전날 400명대에서 다시 80여 명 가까이 늘면서 500명대가 됐는데요. 국내 발생이 50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도 전날보다 10명이 많은 25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하루 사이에 각각 163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의 여파로 전날보다 20명 이상 확진자가 증가했는데요. 경남 지역에서도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집단 발생의 영향으로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요양병원과 구치소 그리고 종교시설, 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좁고 밀폐된 환경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충북 지역에서도 괴산과 음성 등지에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 4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요양병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15명에 이르고 있는데 잠시 후 업데이트된 통계가 발표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738.1명입니다. 지난 연말에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는데요.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최근 일주는 10건으로 직전 일주와 비교해도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면 최근 일주간 388명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주간 사망자 수 역시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조사 중인 경우가 26.2%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감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파고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해외에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그리고 계절적인 위협 요인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모임이나 약속, 행사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 서울의 확진자는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상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현재 여유가 있지만 서울시는 만약을 대비해 서울대병원과 함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전담할 서울재난병원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하루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명으로 지난 7일 100명대로 내려온 뒤 닷새째 하루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새 집단 감염과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접촉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먼저 성동구의 한 요양원에선 선제검사로 관계자 1명이 지난 9일 처음 확진된 후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요양원 입소자와 같은 건물 독거노인 거주시설의 거주자, 가족 등입니다. 역학조사에서 요양원 종사자와 거주자가 승강기와 식당을 함께 이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진구의 한 요양원에서도 선제검사로 관계자 1명이 9일 처음 확진된 후 입소자 등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설 특성상 입소자가 장시간 머무르며 종사자와 밀접 접촉해 감염을 피하기 어려웠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 접촉에 따른 신규 확진자도 82명으로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모두 208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52개입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인 서울재난병원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음압시설을 갖춘 모듈형 전담병상 48개를 3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1년간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진과 비용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립병원 내에 임시병상을 설치한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 부지에 전담병상을 설치하는 건 처음입니다. 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전담병상은 일반 병상으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과 독서실 2,700곳을 대상으로 편법 운영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도는 사흘 연속 새로운 확진자가 100명대에 머물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이 장애인 복지시설과 또 확진자가 쏟아진 BTJ 열방센터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결코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175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대를 보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63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한인 어제까지 절반이 넘는 46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는 경찰 협조를 얻어 추적검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안산의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 13명이 확진돼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 산성교회와 양주 육가공업체 관련 확진자는 각각 1명씩 더 나오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닌 소규모 감염은 53.1%인 93명이고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는 28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련 확진자들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기도 치료병상은 1,011개 가운데 803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병상은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병상 운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24시간 넘게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는 이틀 연속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인천은 국내 발생 20명, 해외 유입 1명 등 모두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1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 전남 순천시에도 이 기도원을 찾은 방문자가 감염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이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는 오늘 진주시 상봉동 진주국제기도원 관련한 확진자가 추가로 11명이 나왔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 22명 가운데 절반이 이 기도원에서 감염됐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에서는 어제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남해와 창원, 함안, 의령, 경남의 다른 시군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도 지난 3일까지 기도원을 다녀간 1명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 기도원에는 모두 128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진주시는 오늘 진주국제기도원 대표자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등록 종교시설인 이 기도원은 지난 연말부터 대면 예배를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명도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모두 120여 명이 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1명은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8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상주 BTJ 열방센터와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가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 검찰이 일합시다 캠페인으로 선거법 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TBS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였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 등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 등이 등장하는 해당 캠페인을 벌여오다 야권의 문제 제기 등으로 지난 4일 중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해당 캠페인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사망자는 1,165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관악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입니다. 성동구 거주시설 요양병과 관련하여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에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7명입니다. 충청권입니다. 충북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안성시 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 검사를 통해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6명입니다. 충북 옥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 검사를 통해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호남권입니다. 전북 남원시 병원과 관련하여 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입니다. 경남권입니다. 경남 진주시 기도원과 관련하여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3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입니다. 경남 창원시 종교시설 두 번째와 관련하여 1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입니다. 이외 발생 상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대변인실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주간 발생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주차 환자 발생은 5,413명이었으며 전주에 6,686명에 비해서 1,2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병원,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554명,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524명이 발생하여 여전히 집단 발생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2,197명입니다. 중증자 비율이 높은 60세 이상의 구성비는 전주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일, 12월 중 발생한 열방센터, 인터폭과 관련된 조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그래서 12월 27일 사이에 경북 상주에 위치한 열방센터를 다녀오신 분 중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열방센터는 방역당국에 동기간 방문하였던 2,789명의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916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118명의 감염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통해
8명이 열방센터 출입과 관련된 감염을 확인하여 총 감염자는 126명입니다. 이외에 열방센터에서 감염되신 분들을 통해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였습니다. 9개 시도, 27개 집단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환자는 45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7개소, 충북 6개소, 광주 5개소, 경기, 인천, 충남이 각 2개소, 강원, 전남, 부산이 각 1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환자는 모두 576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검사를 받은 분들의 비율은 32.8%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이로 인한 감염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방문자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이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아예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았던 상황으로서 역학적 추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역 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과 접촉 후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방문자분들이 서둘러 검사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경찰과 협력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강제 처분도 강력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현재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방역의 경계심이 늦추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유행은 재반 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신 분들,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저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응답에 앞서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스피가 3,000선을 넘나들며 널뛰기 장세를 보이자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7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통상 주가가 내릴 때 오르는 지수인 만큼 최근의 상황을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금융당국도 신용대출의 특정 자산 쏠림을 감시하겠다며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급락장에서 이 지표가 상승하는데 투자자들이 높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35.65로 전거래일보다 22%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같은 변동성 장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강세장 속에 이런 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주식시장 과열 논란에 금융당국도 우회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자금의 특정 자산시장 쏠림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신용대출 등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세가 지난해 말보단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해선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습니다. 또 신용대출 증가세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에 다가서고 국가 채무도 8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금이 전년에 비해 9조 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추경을 집행하면서 지출은 57조 원 넘게 늘어 나라 살림 적자가 9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채무도 이 기간 127조 원 넘게 불어나 826조 2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의회 의사당 난입과 관련한 내란 선동 혐의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오는 13일 하원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는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지난 6일 시위대가 의사당을 난입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는데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사실상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공화당 의원 일부도 트럼프 대통령 비난 대열에 가세하면서 탄핵안 발의는 하원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We will bring it right to the floor and it will be considered by the full House, and I expect that he will be impeached. He will be the first president in history to be impeached twice. 하원은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해임이나 탄핵에 대해선 부정적이라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거나 상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4시간 내에 펜스 부통령이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르면 수요일인 현지 시간 13일에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이 하원에서 이뤄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공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취임식인 20일 의회 의사당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13일부터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연방 진압병력과 주방위군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는 주방위군 15,000명이 투입되고 24일까지 워싱턴 기념탑 관람도 금지됩니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를 일주일째 진행하면서 기념행사인 열병식 혹은 군중대회가 곧 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결론인 결정서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혀 대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범기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매체를 통해 노동당 대회 기념행사에 특별 손님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가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일꾼과 공로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원로들이 초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행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통상 북한이 당대회 폐막을 전회 여는 군중 시위나 열병식으로 보입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심야 열병식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열병식의 예행연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어온 당대회는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부문별 협의회가 열려 당 중앙위 사업 총화 보고에 제시된 과업에 대한 결정서 초안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서가 채택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당대회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에 추대된 데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축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영내 평화,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선박 억류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이란 간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 1차관 등 정부 대표단이 어제는 햄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면담했습니다. 선박 억류 문제와 함께 미국의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석유 대금 약 7조 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햄마티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1년 6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된 자금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다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햄마티 총재는 2019년 6월 한국을 방문해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던 인물입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역시 한국 정부 대표단에게 동결 자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억류된 한국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 오염 때문에 납포됐으니 사법 절차로 해결돼야 할 기술적 문제라며 이란 행정부는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란 보건부와 식약처 등도 면담하며 보건협력 등을 매개로 한 선박 억류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억류된 한국 선원 5명은 지난 주말 한국에 있는 가족과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장님 모습이 상당히 작은 편이었고요. 군에서 통제 받고 있는데 그렇게 강압적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올라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박에 있는 다른 나라 선원들도 해당 정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으며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수도권 지역엔 눈이 시작됐습니다. 눈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수도권 대부분과 충남에 눈이 내리겠고 밤까지 주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충남, 전북엔 1에서 3, 영서와 충북, 경북과 제주 산지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후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도, 광주가 4도, 부산이 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